이번 사연은 차별과 막말로 쓰니님을 키운 친정엄마에게 시원하게 막말을 쏟아붓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의 막내입니다. 저는 엄마가 40대 중반에 낳은 딸입니다. 최근에 엄마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주고 왔더니 속이 시원하네요. 저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 있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붙들고 어쩌다가 생겼다, 너 때문에 다시 육아가 시작되어 편히 쉬지도 못했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미 아들, 딸 다 키워놓고 편하게 지낼 나이에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난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주변에서 귀한 생명 잘 키우라고 늦둥이가 복덩이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저에게 예쁜 말, 긍정적인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어요. 너를 낳고 아직까지 몸이 아프다, 너 때문에 쉬지도 못했다고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사셨고요. 제 위로 12살 많은 오빠, 10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 오빠는 저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어린 저를 챙겨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의 거친 행동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아이 둘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어요. 남편은 교제할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 하니 나보다 더 경제력 없는 네가 무슨 수로 애들을 키운다고 그래.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라며 애들은 자기가 키울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는 제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눈물을 머금고 혼자 나와 살았어요. 이혼 후 월세 보증금이 모자라 친정엄마께 전화했더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쥐뿔도 없는 새끼 만나고 다닐 때부터 결혼 반대했는데 사람 순수하다고 네가 박박 우겨서 결혼했잖아. 네 인생 네가 꼬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돈 얘기하려면 끊자. 며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오래되고 작은 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저 사실 남편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어요. 연애할 때는 남편은 무척 순수하고 말수도 없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주니 저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갔고요. 사실 저를 무시하는 친정엄마와 같이 살기 싫었던 이유가 컸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원하길래 제 인생의 새로운 기회다 싶어 서둘러 결혼했어요.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그 후로도 한 번씩 싸우게 되었는데요. 싸움 도중에 남편의 눈이 확 도는 거예요. 연애 기간, 신혼생활 다 합해서 남편의 그런 눈빛은 처음 봤어요.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고 남편이 빌러오길 기다리겠지만 기댈 가족이 없던 저는 집 근처 찜질방에 가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오자마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요.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 보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빨리 집에 와라. 하며 사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남편과 끝냈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 같게도 남편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은 정말 잘하더군요. 그때 첫째가 생겼고요. 그 후로 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저번과 똑같이 거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시거든요.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아이고 얘가 나를 닮아 부인에게 몹쓸 짓을 하네 하며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을 나무랐어요. 그때 저는 엄청 소름 돋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뱃속엔 이미 태동도 느꼈고 기형아 검사도 무사히 마친 건강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사는 게 불안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앞으로 오늘 같은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연락하라며 자기를 믿어도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바보같이 저는 두 짐승 같은 남자를 믿고 살았네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봤자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할 게 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10살 많은 언니도 저와 왕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남들은 결혼하면 언니와 시댁 얘기도 하고 잘 지낸다고 하던데 저는 언니가 참 어렵고 낯설었기 때문에 따로 전화해서 하소연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더 했고요. 주변 친구들에게 말할 경우 안 좋은 소식은 더 빨리 퍼질 게 뻔하니 꾹꾹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첫째와 3살 터울로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억울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달간 취업 준비한답시고 집에서 펑펑 노는데 아이들도 안 봐주고 게임이나 하며 누워 있더라고요. 어렵게 모은 비상금으로 게임 아이템 결제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애들 아빠면 아빠답게 살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저 그때 응급실 가서 다리 깁스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친정에 전화했더니 엄마가 잠시 제 얼굴만 보고 체크카드에 60만 원 있으니 이 돈으로 병원비하고 집에 가서 잘 풀고 살라며 도망치듯 가시더라고요. 엄마에게 환영받지 못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안 좋은 일로 친정엄마께 전화한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아마 남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오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연금 받아 살고 계신데요. 잘 사는 오빠 언니가 주는 생활비로 매일 홈쇼핑하며 새벽 배송이며 아주 돈 쓰는데 선술합니다. 저 응급실에서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내가 죽어도 울어줄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돈 많은 자식 앞에서 알랑방귀나 낄 줄 알지 아픈 자식은 위로해줄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꾹꾹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사과 한 번 한 적 없었고요.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났고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큰애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아빠하고 사는 게 행복해?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 라고요. 그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작은 아이에게도 내 삶이 어떤지 확실히 보이는구나. 반복되는 거친 행동, 주눅드는 아이들, 아무 애정도 없는 부부 사이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매일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나가려면 혼자 나가라. 대신 네가 먼저 나간다고 했으니 아무것도 못 준다. 그리고 애들도 너에게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소송 이혼할 돈도 없어서 그냥 2주에 한 번 아이들 보러 가기로 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막내 아이는 어린이집에 종일 있게 되었고 큰아이는 방과 후 수업 갔다가 씩씩하게 집에 잘 갑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라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회계사무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제 사정을 듣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어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한 지 오래돼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행히 일했던 감이 살아나더군요. 저는 사무실에서 인정받으며 일했습니다. 일이 고되지만 그래도 야무지게 일 잘한다고 평가받으니 좋더라고요. 야근할 때도 있어 몸이 힘들었지만 내 손으로 돈을 버니 떳떳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적지만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통화하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애들 반찬 만들어주고 옷 정리해주고 외출도 합니다. 남편과 마주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느새 철이 든 큰애가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다 얘기해 주니까요. 아무래도 아이 말이라 걸러드려야 할 것이 있긴 하지만 애들 몸을 씻겨주면서 안심하긴 합니다. 아이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인간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사무장님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결혼 생활한 지 2년 만에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상황을 알면서도 고백을 하는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재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라 인성도 좋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엔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혼녀를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밀어냈지만 매일매일 퇴근 시간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결국 사무장님과 사귀게 되었고 청혼도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께 얘기하고 싶었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막내 사위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친한 척하며 돈 받으려고 잘해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무장님에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했어요. 친정에 서울 역세권 30평대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비밀로 하고 앞으로 엄마가 뭐 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말자고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고 다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어디서 사는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네, 알면 괜히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아서 어느 동네에 산다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빠, 언니는 엄마 집 근처에 살면서 왕래는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새언니는 오빠가 엄마에게 용돈을 많이 드린다는 이유로 엄마를 잘 안 보고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드리니 할 도리 다 했고 어머니가 필요한 건 알아서 하시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언니는 몇 년 전에 엄마가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고 해서 반대로 용돈을 엄청 깎았대요. 언니가 엄마 실비보험을 내주고 있었는데 싸운 후로 납부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실비보험이 실효되었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니 로봇 수술을 하고 수술 비용을 저희 삼남매에게 분담시키고 엄마가 보험 비용을 타먹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보험 납부 얘기는 결혼하기 전 언니와 잠깐 만났을 때 들어서 알게 된 것이고요. 엄마는 오빠 언니가 모두 바쁘니 막내인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친정에서 제일 멀리 살고 있고 직장 다니는 걸 알면서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마가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했어요. 친정에 찾아갔더니 엄마는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이번 수술이 대수술이고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회사 관두고 내가 다 나을 때까지 옆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엄마 눈을 쳐다보며 싫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첫 번째 사위 무시하더니 딸 결혼 생활이 불행했을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엄마가 무슨 엄마냐. 내가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아냐. 엄마가 내 친엄마가 맞는지 정말 의심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몸이 아프니 제일 만만한 막내에게 병수발 받고 싶냐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다른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회사 휴가 내고 엄마 옆에서 다 나을 때까지 알아서 병수발해주고 병원비도 냈을 거다. 어린 나에게 너 때문에 못 쉰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다. 라고 막말해서 나라는 사람은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꾸 주눅이 들게 되었다. 언니 오빠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부모가 돼서 방관이나 하고 형제관계를 제대로 엮어주지 못한 것도 엄마 잘못이다. 엄마 돈 많으니까 간병인 쓰면 되지 왜 나한테 공짜 봉사를 원하냐. 나 회사에서 일 잘해서 인정받고 다닌다. 엄마 아쉬울 때 나를 부르면 내가 엄마 정이 그리워서 엄마 옆에서 스발둘 줄 알았나 본데 그건 엄마의 착각이다. 정말 정신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찾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 나 다리 기부세 했을 때 받은 그 더러운 돈 60만 원 돌려주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며 봉투 주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신발을 신는 저에게 악을 쓰며 자식이면 자식 노릇하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차단하고 한마디 남겼어요. 엄마가 아픈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했던 그대로 돌려주고 오니 시원합니다. 상처만 준 친정은 이제 지우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거겠죠? 예, 그래도 됩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고 첫 결혼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너무 장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주셔서 제가 감사하네요. 정말 장하십니다.